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앞으로 자산들이 어떻게 될 거라며 호들갑 떠는 유튜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재테크 투자 자산인 주식, 코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와 서민이면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투자하고 있고 코인도 하락장 때 1,000만원 정도 투자했었는데 지금은 수익 실현한 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전세 끼고 투자하고 있어서 모든 자산에 투자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회사 다닐 때 투자했었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 잘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주식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항상 신고가를 뚫고 우상향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장기 투자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배 레버리지 속술과 솔라이치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둘 다 성장주이지만 속술은 대형주이고 솔라이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는 뒤따라가주는 편이죠. 그래서 한 배짜리 SOXS와 솔라이치 차트를 보면 전고점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소형주 솔라이치가 좀 더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전 주식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상승할 때 솔라이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형주가 올라간 뒤에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게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매수하면 수량을 모을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높고 수량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것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량한 3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투자할 땐 지수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제 투자 원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공격적으로 솔라이치가 하락할 때 매수를 했었냐면 솔라이치는 2016년에 저점 10달러를 찍고 긴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긴 상승 추세를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솔라이치가 긴 하락 끝에 10달러까지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곧 조금만 지나면 많이 상승할 거로 예상하며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이 종목이 움직이는 이력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뭐라 하던 신경 안 쓰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요즘 많이 상승했다고 이젠 미국 주식이 하락해도 한국 주식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한국 주식 특성 자체가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한국 주식은 하락하고 미국 주식이 상승할 땐 한국 주식은 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 주식이 많이 상승해서 그대로 떡상할 것 같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시 또 하락하면서 조금씩 상승해줄 게 뻔하죠. 그렇다고 미국처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주식은 전고점과 전저점을 횡보하는 성격이 강한 특성이기에 적당한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했다면 매도해주는 게 맞습니다. 미국 주식처럼 몇백 프로 먹겠다고 장기 보유하면 수익을 다 까먹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제 코인에 대해 말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몇몇 전문가들은 아직 불장이 않았기 때문에 싼 가격이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역사적 특성을 보면 큰 상승이 있으면 긴 하락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매우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과 코인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 횡보하거나 조정을 당했던 적도 많아요. 2018년부터 2020년 차트를 비교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변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ETF 상장되면서 코인의 성격보다 나스닥 지수의 성격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예전과 다르게 신고가를 갱신하며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수익률이 낮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리스크가 더 큰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의 향방을 알려면 코인의 성격이 없어진 비트코인보다 코인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알트코인 대장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장주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한 이후 긴 조정장을 지나고 나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두 종목은 정고점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저점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코인은 전저점 근처에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지금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많은 유튜버들이 민주당 정권이 돈을 풀고 있고 부동산 규제를 더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집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집 한 채는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서울 우량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 같으면 서울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기도는 GTX나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근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집값이 폭등할까봐 우려를 하고 있을 때는 그 현실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역사 중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버리면 거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값이 폭등해서 거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만한 적당한 집을 매수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전세기구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아직 돈을 불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테크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70%는 미국 주식에 나머지 30%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봐요.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겠지만 양도세 23%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양도세가 없는 한국 주식으로 벌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전재산 1억 이상이 있다면 투자금의 50%는 주식에 투자하시고 투자금의 30%와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끼고 괜찮은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를 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인은 나중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이 저점 근처에 왔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지코인에 보유한 현금 중 일부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처럼 저는 어떤 투자에 대해 예측을 할 때 그 투자처가 걸어온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적으로 틀릴 때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 흐름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중 80% 이상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정을 해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지 반복하며 자기의 판단력에 대해 시험해보는 것도 투자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며 시나리오를 짜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지 주변 소음을 무시하며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보다 예측을 도출하는 메커니즘을 잘 참고해 보시고 본인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